영상이 좀 끊겨가지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전압부터 끊겼는데,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얘네들이 하이니켈은 워낙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0% 이상의 양극재는 그건 다들 아실 거고, 얘네들이 기존에가 조금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데가 이제 볼륨 모델이 좀 약하지 않냐. NCM 뭐 8 시리즈나 6 시리즈나 7 시리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은 고전압 미드 니켈이라고 해서 니켈 비중은 뭐 60% 622겠지만 더 볼륨 전압을 더 볼테이지를 높여가지고 더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그런 제품을 구상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25, 26년도에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고객사와 어떤 프로젝트에 활용할지 이야기 중이다. 25년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나오겠죠. 25년도 하반기에는 LFP가 개발이 양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시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 이제 부지 발표나 이런 것들이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거의 바로 생산하려면. 이제 지금 현대차 쪽이랑 좀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게, 현대차에서도 LFP 배터리를 써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25년도 하반기에 국내 LFP를 장착한 것들을 기아에서 활용할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LNF가 현대차랑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SK온이나 지금 양극재는 사실 얘네들을 주축으로 삼았어요. SK온이나 LG엔솔로 나가는 양극재가 두 셀 회사에 나가는 배터리 JV들이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양극재로 LNF가 선정됐죠. 이제 아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공시만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동안 걸쳐서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을 텐데, 그러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추가적인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을 수 있겠죠. 당연히 얘네들이 NNF가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당연히 테슬라도 여기에 관심이 있겠죠. 잘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테슬라나 여기 현대차 쪽에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은 아직은 뇌피셜이지만 좀 더 확정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이거는 뭐 하이볼트는 기존 물량 가능하고 주문량에 따라서 증설이 필요하다. 기존의 라인들을 활용을 하고 LFP는 신규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증설이 필요할 수 있다. LFP는 신규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뭐 말씀드렸던 내용인 거고, 음극재 개발에 대한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JV를 올해에 논의 중이다. 일본 애들이 뭐 좀 아주 신정하지, 얘네들이 그때 몇 년간 3년간 그때 전략실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설익은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신중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3년간 미리 이야기를 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나중에 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뭐 통제도 하잖아요. 우리가 또 특히 음극재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IRA도 그렇고 이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보통 보면은 얘네들이 노리는 거는 막 음극재하고 뭐 양극재하고 패키지로 막 팔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종합 소재 회사로 이제 비전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패키지 판매나 뭐 음극재도 하니까 뭐 양극재도 사고 이런 통합적인 그 거래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뒤에 뭐 뉴스에도 나왔었지만 노스볼트랑 하는 것도 이런 어느 하나의 하이니켈 일을 한다기보다 전방위적으로 미드니켈이나 LFP도 다 같이 한다는 그런 세 가지 종류를 믹스업 한다라고 그렇게 뉴스도 나왔고 실제로 할 것 같죠.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좀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좀 트렌드가 좀 변한 것 같아. 이거는 좀 되게 메시지가 있는데, 셀사와 원래 이제 셀사와 OEM사하고 셀사하고 LNF하고 이제 그 양극재 회사랑 이렇게 소재 회사까지 갔을 때 다 막 그 이제 셀 회사에서 너 하이니켈 중국 나중에 그 이제 볼륨은 너 이렇게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전방위적으로 하는 느낌이에요. OEM들이 소재 회사랑 완전 그냥 풀 패키지로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조율하는 단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배터리 회사가 갑을이라고는 하지만, 갑을이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OEM이 다시 주도권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점점 그렇게 리튬도 통제를 직접 하고 있는 것 같고,
원자재도 이런 것들도 소재까지도 한 회사랑 패키지로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따로 특집처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너 옛날에 같이 NF 너 하이니켄만 잘하지? 그러면은 이제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라인업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부터 맨 아래에 있는 NFP까지 잘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김윤수 의원이 또 질문했어요. 고객사 비중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이거는 굉장히 좀 아는 사람들 아니면 질문 잘 못하죠. 지금 중국향 테슬라에 모두 다 출하되고 있는데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점점 LFP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전략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LNF는 대부분 지금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LG 엔솔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유럽으로 출하돼서 유럽의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물론 테슬라 Y의 주력으로 해서 3하고 이런 스탠다드 레인지 말고 퍼포먼스나 롱레인지 쪽으로 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최종 밸류체인을 끌고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테슬라에서 조금 LFP가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니까, 시장 상황에서 말한 대로 포트폴리오 확대는 테슬라 외에도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향 이외의 제품들 IRA에 대든 기존 고객사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이 얘기는 거기에 기가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기가 베를린이나 기가 텍사스나 이런 부분이 IRA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빈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할 것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일부 기가 베를린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S를 더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도 이제 좀 잡아와야 되죠. 잡아올 겁니다. 그것도 기납하기로 한 것들은 미주, 중국의 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잘 하고 있다.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 중국 기가 상하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잘 조리 있게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스볼트도 노호 유어는 비중 업데이트 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이거는 아시죠? 3대 5대2 신규 고객사 엔솔, SK온, 신규 30, 엔솔 50, 이건 다들 아실 거고 변동은 없다. 지금 투비로는 하이네켄은 좀 더 잘 되고 있고, 523은 좀 부진하다. 이런 것들을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별 매출 타기는 좀 힘들다. 모건 스탠리에서 좀 마진율 정상화 시기를 언제를 보고 있냐, 증설 계획을 늦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요가 요거는 이것도 아까 1편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도 총 40만 톤은 조금 줄여야 할 수도 있지만, 신규 메이크업 되는 부분이 전구체, 음극체, LFP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거니까 결국은 대충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것이 이제 아닌 것들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시점 늦추지 않는다고, 이런데 투자가 예를 들어서 양극재가 40만 톤, 하이니켈이 30만 톤으로 줄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10만 톤을 해갖고 총 40만 톤은 어찌됐든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그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음극재 미쓰비시랑 좀 더 구체화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냐라는 건데, 얘네들이 30년 동안 해온 거다. 그래서 이게 천연흑연이 있고 인조흑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연흑연이 대부분이고, 근데 인조흑연들이 기술이 좀 높아갖고 대부분 인조흑연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구형화 흑연이라고 해서 인조흑연의 특성을 갖춘 천연흑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값은 좀 싸게 인조흑연의 기능을 갖춘, 특성을 갖춘 그런 소재라고 보면 되고, 야 니네 지금 기술 갖고 오는데 니네 LN은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건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 그렇죠. 이 부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조흑연의 특성을 갖춘 천연흑연이라고 하니까, 천연흑연이지만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보통 인조흑연은 이제 30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면. 근데 천연흑연은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1500도 이하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3000도까지 올리면 전기료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온도,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들어서도
인조흑연의 특성을 갖춘 천연흑연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채산성이 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체 핸들링이 중요한데 한국에서 응연하면은 이런 것들의 양극재 같은 경우도 음진극재 같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산의 강점을 가진 LNF가 할 것이다. 양극재를 잘 달아본 업체인 LNF가 잘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생각보다 빨리 JV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LNF가 좀 터트릴 게 좀 꽤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뭐 자사주 하는 배당, 자사주 매집 뭐 없죠. 근데 자사주 배당은 뭐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사주도 좀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소규모로 할 것 같기도 해요.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뭐 자사주 매입하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긴 하다. 가격이. 근데 지금 돈이 없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의미 크게는 할 수 없다. 뭐 그리고 수요도 뭐 지금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뭐 수년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24년대는 4680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제가 사실 임팩트가 있었던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 장성규 CEO가 CFPO가 굉장히 잘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발언이긴 한데 자기가 어느 다른 양극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전부 전 세계를 뒤져볼 수는 없지만 자기네들이 니켈 함량이 가장 고도화된 재료가 원통형에 공급될 것이다. 24년도에. 이 얘기는 기술이 우리가 최고다. 왔다다. 라고 하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조금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LS 이거는 실질적인 거는 25년도에 3쿼터쯤에 개발이 될 것이고 25년 말에 26년도에 공급될 것이다. 매출이 25년도 말에 찍힐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IRA, 뭐 FOC, CRMA 전부 다 완벽하게 대응을 하고 보수적으로 얘는 워낙 보수적인 회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몇 분 정도 했죠?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레드우드 이거 좀 질문하려고 했더니 아무리 수론이 들어도 잘 안 얘기해 기회를 안 줬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도 이거는 뭐 알겠죠. NCM은 미들 정도고 하이니켈은 하이싱글 수준의 정상화 마진이다. 그래서 뭐 이 박남원 상무가 상반기는 조금 원자재가 아직 확실히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분명히 4분기하고 3분기 1분기 실적도 완전치는 않으니까 정상 컨디션 아니니까 2분기부터는 충분히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해서 뭐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실적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3,400원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그때 어디죠? 주주총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한다고 느꼈어요. 이게 노스볼트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그런 걸 얘기한 적 없다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는 걸 보고 좀 약간 놀랐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했지만 세 가지 제품으로 믹스업 될 것 같다. 하이니켈, 그 다음에 미드의 하이볼티지, LFP 그런 얘기 같고 우리말 아닌 것들은 진짜 완전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노스볼트를 한 적 없다. 이런 니네가 알아서 추정한 거지 우리는 한 적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노 의원이 노스볼트라고도 언급도 했었죠. 그 리포트에다가도 굉장히 조금 난처해하는 상황을 많이 느꼈어요. 이상 뭐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좀 제가 이번 편에는 꽤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게 LNF의 기술력인적인 자신감 부분이나 이런 최종 OEM에서 굉장히 패키지로 많이 가는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은 꽤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네, 긴 두 편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찬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